안녕하세요. 최현규입니다. 과학기술은 대체로 그날의 경제 수준과 맥락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과학기술은 어떠할까요? 북한은 경제적으로 후진국에 속합니다. 북한을 떠올릴 때 90년대 후반의 고난의 행군을 기억하게 되므로 기술 수준 또한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북한의 과학기술, 그 진정한 모습이 어떠한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 미사일 등을 개발한 것은 국방과학기술로 특수한 영역입니다. 대외적으로 그 최종 결과만 공개될 뿐 과정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방기술을 민간 영역으로 기술 이전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매우 제한적인데요. 저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기술은 일반 과학기술 부분입니다. 북한은 과학기술을 매우 강조합니다. 최근 북한의 당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구호를 내세웠습니다. 핵경제병진 노선, 즉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하겠다는 노선을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나온 구호인데요.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기본 동력으로 삼겠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나 일종의 자신감도 일부 배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과학기술의 힘에 의하면 뚫지 못할 난관도 없고 라면서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자금과 자원의 부족을 극복하는 방안이 과학기술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원료나 자재가 없다, 설비가 낡았다 등을 탓하지 말고 과학기술로 해결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정치 사상 강국, 군사 강국 등 강국을 많이 말합니다. 그 강국 중 하나가 과학기술 강국인데요. 북한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오늘날을 지식경제시대, 정보산업시대라고 하며 경제 강국 건설의 새로운 봉우리를 점령하려면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강국을 내세우면서 이른바 과학기술의 기관차론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생산의 돌파구를, 과학기술을 틀어지고 더 높은 목표 점령해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지고 등과 같은 기사가 종종 나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일종의 과학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과학하면 보통 주체과학을 떠올립니다. 주체과학은 북한의 자체 자원, 기술, 그리고 설비에 철저히 기반하고 모든 주민을 동원하여 외부에 대한 의존 없이 자력으로 북한의 실정과 필요에 가장 적합하게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북한은 과학에서 주체를 확립하자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우리식을 강조합니다. 월북 과학자인 이성기 박사가 세계 최초로 만든 비날론을 공업화하고 몸 안의 신경 통로인 혈관, 림프관, 신경계를 말하는 서양의학 체계와 달리 경혈을 이어 기혈이 순환되는 통로인 경락을 밝혀낸 봉안학설도 등장하면서 주체과학은 북한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주체과학 사상이 강조되고 지나치게 자력에 의한 독자적 개발을 추구하면서 선진과학기술 무용론까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다른 나라와 기술 격차만 벌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주체과학보다는 과학기술에서의 주체란 말로 표현이 약해졌습니다. 지금도 주체과학을 말하지만 자체 원료로 자체 기술로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 과학기술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것이 석유화학이 아니라 석탄화학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석유 자원이 없고 해외 유입이 쉽지 않아 자력 갱생의 방안으로 석탄 자원이 많으니까 이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비날론의 공업화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체 섬유라고 불리는 비날론은 석탄에서 뽑아내는 합성 섬유로 나일론에 이은 세계 두 번째 합성 섬유이고 북한이 세계 최초로 상업화했죠. 석탄, 석회석, 물의 화학 반응으로 만든 폴리비닐 알코올인데요. 아세틸렌, 아세트산 같은 중간 생성물과 부산물들로 세제, 농약, 비료, 도료, 초산, 알코올 등 다양한 화학물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석유에 의지하지 않고 섬유도 없고 화학산업 전반을 일으킬 수 있으니 괜찮은 선택이었지만 비날론 생산은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구조인지라 1990년대 후반에 비날론 기업소가 문을 닫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공장을 재건하고 다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탄소 하나 화학 공업입니다. 우리는
C1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탄소수가 한 개인 화합물을 출발 원료로 하여 여러 가지 유기 화합물들을 합성하는 화학입니다. 석유에 의지하지 않으며 자체 연료, 자체 원료, 자체 인력, 그리고 자체 기술을 내세우며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인데 순천화학연합기업소에 수십만 톤 규모의 메탄올 생산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석탄을 이용해 메탄올로 원유로부터 얻던 각종 유기화학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석유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북한에게 작용한 것입니다. 그 외에 주체철이 있습니다. 북한이 철강 금속 산업을 중시해 왔습니다. 북한이 북한의 기술로 만든 철을 주체철이라고 합니다. 철을 생산한 제철 과정에 코크스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도 그렇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대체하여 북한이 개발한 공법이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산소열법 용광로입니다. 북한은 자체에서 만든 컴퓨터 운영체제 OS가 있습니다. 일명 붉은 별입니다. 공개 프로그램인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도 이를 개발하면서 북한의 IT 부분에서의 기술력이 크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조선 컴퓨터센터 KCC가 개발하여 첫 제품을 내놓은 지 10년 정도 되었고 지금은 4.0 버전이 나왔는데 북한에서는 외부로 연결이 되지 않고 외부에서는 북한과 연계되지 않도록 보안이 강조되는 OS입니다. 또 하나 북한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CNC입니다. 컴퓨터 뉴메리컬 컨트롤, 컴퓨터 수치 제어라는 말인데요. 컴퓨터로 수치 제어를 하여 공작 기계의 작동을 자동 조정하는 기술입니다. 북한은 기계 공업 분야에서 나라의 모든 자금을 CNC 개발에 돌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집중 투자를 하였고 CNC 기술들을 해외 수출용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방 분야의 핵 미사일의 성과가 CNC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CNC는 북한에서 과학기술 발전과 첨단 기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CNC화라는 말은 북한에서 4차 산업의 혁명에 해당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에 이은 과학기술 중시 기조는 계속 이어지지만 김정은 정권이 들었으면서 나타난 변화상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 전당을 만든 것입니다. 대동강의 숙섬에 있는데 우리로 치면 국립중앙과학관과 코엑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이 합쳐진 그런 곳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작년 1월 1일에 문을 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기도 했답니다. 전국적인 온라인망으로 각종 과학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각종 전시회, 학술 행사 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다음은 미래과학자들이 등 과학자를 위한 대규모 주택단지, 아파트를 건설하여 입주시켜 과학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 전에 과학자들도 주택 사정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거든요. 모두 혜택을 받는 건 아닐지라도 과학자들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했을 겁니다.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과학기술 소양을 높이고자 했는데 그 수단으로 원격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사이버 대학인데요. 지방의 기업소에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좌를 들을 수 있게 하는 등 많은 강의 콘텐츠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각 기업소 등에 과학기술 보급실을 둬서 보다 나은 정보 이용 환경을 만들었죠. 또 과학자들의 국제학술 논문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과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한 결과들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과의 연구 협력이 많지만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도 공동으로 논문을 내고 그전에는 제2저자 등 공동 연구자로 들어갔지만 주저자로 된 경우도 제법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체적으로 국제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수준도 향상되고 글로벌 연구개발 활동을 한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폐쇄적인 국가이고 연구개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이 정책적으로 내세운 것은 과학기술 중시 사상 강조와 새세기 산업혁명의 추진입니다. 먼저 과학기술 중시 사상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산업 시대, 첨단 돌파, 지식경제 시대 등의 담론이 등장했고 과학자의 사상성보다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기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세기 산업혁명이란 말은 김정일 정권의 최후반인 2011년에 등장했는데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여 경제가 지식의 힘으로 운영되고 발전하는 현대화된 지식산업을 말합니다. 지식 경제로 일신시키기 위한 경제 분야에서의 일대 변혁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세세기 산업혁명은 북한이 경제 전 부분에서 기계 설비와 생산 공정 전반의 CNC화,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생산의 무인화와 통합 생산 관리 체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CNC 공작 기계를 개발한 희천 연화기계 공장을 세세기 산업혁명의 모범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협력도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남북이 과학기술로 협력할 때 좋은 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남북협력에서 비정치적 영역으로서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이 남북교류 협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과학기술을 기초로 경제 발전을 추구하므로 과학기술 협력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과 북은 과학기술로 교류 협력할 때 경쟁 구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이므로 유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은 첨단 기술 개발이 중심이었다면 북한은 문제 해결형, 현장 중심의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이를 통합 차원에서 잘 구상하면 시너지가 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는 활용할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하 자원입니다. 마그네사이트나 히토리 금속 등 첨단 소재로 쓰이는 광물들이 부존 자원으로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남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생물 자원입니다. 우리의 한의학을 북한에서는 고려의학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천연물 약재들이 개발된 게 있습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체계화한다면 신약계의 새로운 경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기술과 남한의 자본 마케팅을 결합한 구조입니다. 셋째는 인적 자원입니다. 북한에는 기초과학기술적 소양을 가진 기술 인력들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ICT 분야 등에서 남북 협력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남북 상생의 기틀은 과학기술의 협력을 통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풍부한 지하자원과 생물자원 그리고 인적자원을 공유해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 통일 한반도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